네,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에 새로운 단원 들어왔었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 배워볼 거고 90쪽에서 97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지? 잠깐만. 네, 인권을 존중하는 삶,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하기,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 사람들의 활동과 옛날 사회제도 탐구하기, 오늘날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 찾기,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 갖기,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인권을 배울 건데 인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권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이제 인권을 이제 인권을 신장했다는 게 인권을 확장시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왜 확장이 필요했는지 옛날 사회 제도도 알면 좋겠죠. 그다음에 오늘날 인권 보장이 적용되어 있는,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있는 사례들을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볼 거예요. 우선 90쪽입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 논란. 민진의 집 맞은편에 높은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이 건물은 민진의 집보다 높고 민진의 집에서 상당히 가까웠다. 이런 탓에 민진의 집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대낮에도 전등을 계속 켜 놓아야 했다. 엄마, 집안이 너무 어두워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선생님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양천구에 사는데 이제 좀 오래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은 와, 저 건물은 되게 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을 보통 이제 건물 주인이 헐고 새로 이제 다시 건물을 쌓아 올릴 때 더 높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대지 용적률이랑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을 절차를 통과했을 때 가능한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허물었는데 막 10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뭐 건물이 되던 뭐가 되던 간에, 원래 기존에는 그 옆에 있던 건물이 5층이었으니까 햇빛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10층 15층 돼버리면은 그림자로 인해서 뭐 햇빛도 안 들고 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 큰 나무 아래 가면은 그늘이 있는 것처럼 빌딩도 크게 높게 지어지면은 당연히 뭐 그 근처에 있는 데들은 햇빛이 안 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민지는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햇빛이 들다가 안 들면 당연히, 그리고 또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만 생성하는 뭐 비타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이없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관련 영상이고 보려면 보세요. 뭐 신축 아파트 탓, 온종일 밤 느낌.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인권과 인권의 특성. 인권의 정의예요. 집중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되는 권리.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91쪽 메뉴에 있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91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림 속 장면을 설명해 봅시다. 낮은 세면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세면대를 설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권과 관련지어 얘기해 봅시다. 좀 여러분들 원래 코로나 전에는 뭐 밖에 외출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면대가 높게 한 줄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높은 곳 있고 낮은 곳 있고 이렇게 된 화장실들이 있죠. 그때 높은 데만 있으면은 이렇게 뭐 키가 작은 경우 손을 못 씻고 세면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높은 데 낮은 데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린이들의 인권도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서 91쪽 다른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그 노약자 분들을 위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뭐 지하철에 보통 이런 게 많이 있죠. 공공장소에 승강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장소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권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봅시다. 어,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선생님도 뭐 지금은 젊다면 젊고 여러분은 더 젊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 사실 귀찮고 좀 체력이 소모되긴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60살, 70살, 80살 되면은 그 계단 오르는 게 힘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내가 뭐 사람이나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림 속 장면을 설명해 봅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왜 중요한지 인권과 관련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 건강한 사회일수록 이런 약자들을 배려를 많이 해요. 우선 어, 장애라는 것 자체가 뭐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어, 당장 선생님이 이 영상을 뭐 다 찍고 나중에 퇴근하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나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뭐 장애를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약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 생각에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인간의 권리가 보장받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물론 미래나 뭐 이런 장애가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 사회에 더 공헌을 하려 하겠죠. 왜냐면 내가 다쳐도 나를 보호해주고 권리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 이제 뭐 출산 휴가인 것 같아요. 법으로 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권과 관련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농작물도 뭐 관리를 엄청 잘해주면은 탐스러운 그러니까 뭐 농작물도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뭐 무농약 아니면 뭐 오리농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좋은 열매가 나려면 씨도 좋아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되고 사람이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요소가 결합이 되겠죠. 단순히 뭐 한 가지 요소로만 그런 좋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 출산이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건강도 해야겠지만 그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걸 많이 먹고 이래야 보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인구 구성 봤잖아요. 그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출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은 안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더 안 태어난다면은 이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도 인권이고 또 뭐 출산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합쳐서 출산 휴가는 꼭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아기를 가진 이분을 어머니라 할게요. 이 어머니 분은 그 뭐랄까 애를 낳는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분도 물론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다 해서 가진 거겠지만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구가 사회 유지의 근간이고 또 그런 것도 이 어머니 분도 뭐 아기를 낳으려고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 분도 인권이 있고 아기도 인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장, 출산 휴가 등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동화 속 주인공의 인권 침해. 이건 그냥 넣어본 거예요. 콩쥐는 새엄마 팥쥐가 잔치 간 사이 밭을 가고 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던 콩쥐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엔딩이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을 말한 대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벌거벗은 임금님과 관련된 것 같아요. 임금님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이 과제를 싫어하는 것은 뭐 선생님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 중간중간에 노는 시간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으니까 뭐 공부하기가 좋아하는 건 아니어도 여러분의 휴식이 보장이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사진에 콩쥐처럼 그냥 365일 일만 해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병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사진 뭐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싫어하는 얘기를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발언의 자유가 없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리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오리들은 백조를 놀이에 끼우지 않았습니다. 백조는 오늘 혼자 놀아야 했습니다. 뭐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척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은 임금님이 당나귀를 사실 알려줘 몹시 창피했습니다. 놀리는 것만 같아서 한청도 들렸습니다. 병이 들어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까 전에 오리도 그렇고 이 임금님의 사례도 그렇고 다름을 그렇게 막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해도 또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막 비폭력 대화도 많이 배웠고 뭐 감정과 욕구 이런 거 도덕 시간에 배웠죠.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92쪽입니다.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힘이나 권력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인권은 모두 소중해요. 내 실천할 수 있는 인간 존중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인권 존중이란 일단 뭐 인권 존중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친구에게 시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와 있죠. 뭐 나의 인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떠밀지 않는 것에서부터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존중이 시작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인권 존중이란 뭐 친구를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들은 건데 선생님 친구 중에 뭐 좀 똑똑한 이제 뭐 대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을 들어보니까 뭐 경영학에서 뭐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뭐 맞춰준다 이런 표현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뭐 교수님의 강의 얘기를 해줬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뭐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맞춰간다라는 개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억지로 맞추다기보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만약에 또 막 우리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뭔지 방금 즉각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막 그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것과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잘 결합하면은 인권 존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93쪽입니다.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도 있을까? 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모든 권리가 담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들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인간이 누릴 권리가 있는 인간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은 여러분 알죠? 혹시 모를까봐 여기 또 적혀 있는데 주석이 달려 있어요. 세계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국제 기구인데 어린이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4개를 제시했어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했죠.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 있다고. 그래서 갓난 아기일 때부터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켜지지 않거나 어쨌든 어린이나 아기는 비교적 약자이다 보니까 그것도 꼭 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93쪽 아래에 있는 거고요. 뭐 생존, 보호, 발달, 참여 4가지 권리고 그러니까 자세한 걸로 디테일한 영어 써서 미안해요.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영양 섭취, 안전한 주거지, 적절한 생활 수준, 부당한 형사처분 금지, 과도한 노동 금지, 학대 및 방임 금지,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교육받을 권리. 과제입니다. 여러분 공책에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써봅시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사례에서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금으로 완성해봅시다. 이것도 과제입니다. 학교에서 인권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5개만 적어보세요. 네, 이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볼 거예요. 7명의 홍길동의 영상을 보고 뭐 문제점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보려면 보세요. 여러분 홍길동전 내용 알죠? 그것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뭐 이거는 굳이 과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94쪽입니다. 민지는 수업 시간에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읽었다. 그리고 홍길동전이 신분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길동전에는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당시의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허균의 생각이 담겨 있다. 홍길동전이 그거죠. 양반집의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일단 부인이 여러 명을 거느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서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다른 부인에게 얻은 자식을 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울 출신이 너뿐만이 아니고는 어찌 유별나게 구냐, 다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네, 그런 내용이죠. 일단 조선시대의 근본적인 차별의 이유, 신분제도가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 지금에서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딱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왕족, 귀족, 그러니까 귀족이라 하면 양반가, 그다음에 섬이 일반적인 평민, 그다음에 노예도 있었죠. 노예. 그런데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머지 부인들 중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책과 내용은 홍길동전을 지었고, 내용은 신분제로 인해서 차별받는 홍길동의 이야기죠.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한 일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통쾌함을 주고, 어쨌든 홍길동전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통쾌함을 주고 이제 미래에 우리들도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됐죠. 후세에 알린 거 정도 되겠네요. 방정환 씨 영상이고요. 소파 방정환이 살았을 때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방정환 님의 가장 큰 업적은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협약 같은 것도 아까 봤지만 어린이가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약자 계층이잖아요. 성인 어른이나 성인 어른들에 비해서 약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즐겁게 놀죠. 이번에도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업적은 어린이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95쪽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어린이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방정환은 어린이의 이런 생각을 바꾸자 노력한 사람이다. 방정환은 모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도 있는 거죠.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나이가 전부는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이가 많은 분이 당연히 어린 사람에 비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삶의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요즘 사회는 변화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른은 어린이를 없인 여기서 안 됩니다. 어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선생님은 또 쌍무적인 관계라고 봐요. 어린이를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만큼 어린 사람도 어른을 존중하고 대우해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해줘야 하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날 선언문인 것 같아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세요.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헤어주세요. 책망하실 땐 성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주세요. 그러니까 혼만 내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이 잘못됐는지 말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면 놀이터와 기관 같은 걸 지어주십시오. 또 테레사 수녀님도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죠. 96쪽이에요. 세상에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존중받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연설물이에요. 이거는 뭐 시대가 가도 명필이라고 해야 되나 할까요? 좋은 글이라고 하면 돼요. 명필은 잘못 말했고 선생님이 좋은 글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좋은 연설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마치 형제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뭐 I have a dream 하면서 하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97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사례. 매년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 마라톤을 함께 뛰는 박소망 씨. 또 저소득층 위에 뭐 무료 급식소 운영, 그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음악 공연을 하는. 그래서 이제 또 과제입니다. 이거 적어서 어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한 일을 이거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방정환 선생님 뭐 어린이날, 허균 홍길동전을 적었고 테레사 소녀님은 이제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편지 쓰는 거 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